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자, 지금 석방된 지 며칠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같은 경우는 이 선고 전 2, 3일 전에 이제 날짜가 잡히는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14일 날 선고가 된다면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일정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아직 평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판결까지는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판결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평의가 끝나는 거니까 선고 날짜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내로 선고가 되기를 좀 바라면서, 자, 오늘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우리 뉴스토마토의 자랑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른 얘기 하려고.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딴 얘기 하려 하다가 그거 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또 다른 얘기 하실 것 같아서 자랑, 사랑 이렇게 전현주 기자님. 자, 윤석열 석방된 지가 3일째인데요. 지금 석방만 된 거지 뭔가 절차적 하자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닌데 또 탄핵 심판 선고도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대통령 기록관에 석연찮은 연구 용역이 포착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JTBC 보도에 따르면 네. 윤석열 씨의 최후 변론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이죠. 네, 그렇죠. 대통령 기록관의 연구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사업명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재분류 연구 용역이었는데요. 내용에는 이 비공개 대상 세부 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씨는 취임 직후 당시에는 이 대통령 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서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최근에 발주됐던 내용과는 180도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즉 취임 시절 약속했던 이 적극적인 공개라는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을 상세히 수정하고 또 보완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또 이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를 하고 분석하라라는 지시도 써 있었는데요. 아하. 오직 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세부 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이 연구 용역은 현 정부 들어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대통령 기록관의 비공개 기준을 손질하는 정황 이 부분인데 시점이 석연치 않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이 대통령 기록관장 교체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기준을 손보려는 움직임에 이어서 네. 지난달 28일 대통령 기록관장 채용 공고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점은 윤석열 씨의 최후 진술 사흘 뒤였는데요. 대통령 기록관장 임기는 5년이고 현재 관장인 이동혁 관장은 2023년 11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임기가 한참 남은 상태죠. 그러니까요. 네, 행안부는 이 이동혁 관장이 올해 정년이라서 교체에 나섰다라고 했지만 이 관장의 정년도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게다가 공고에 올라온 이 신입 관장의 최종 합격자 발표는 4월 초인데요. 즉 이 관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이 관장 자리를 교체하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실 인사가 이 신임 관장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이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이뤄지진 않았지만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이관 업무는 바로 시작돼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또 감독하는 자리인데요. 네. 탄핵 선고를 앞둔 시점에 이 대통령 기록물에 안 보여주는 기준을 좀 보완하고 또 임기가 남은 대통령 기록관장을 새로 채용하려는 점은 좀 석연찮아 보입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이번 대통령 기록관에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사실은 뭐 제대로 지금 업무 처리나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이 적어 보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내용들의 회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대통령 기록관장 교체를 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감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는 거 그래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김용현 전 장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있었던 총선 그 무렵에 경기 특수라는 군 사조직 부활시켰다는 점이 확인되는데 아마 이때부터 구체적 개헌 모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경기특수는 경호처와 이 현 방첩사인 기무사, 네. 특전사, 수방사의 앞글자를 딴 군 사조직입니다. 경기특수. 예. 네, 이렇게 딴 군 사조직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수사에서 이 경기특수 모임이 총선 무렵인 지난 4월쯤부터 부활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당시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차장이었던 상황인데 네. 경호처장 공관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모였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특수 모임의 세 사령관은 모두 현재 내란 사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인물이기도 하죠. 또 윤석열 씨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도 3월 말에서 4월 초였는데요. 이때죠. 비상대권을 언급한 시점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모이지 않던 이 군 사조직이 부활을 한 겁니다. 윤석열 씨와 김 전 장관이 내란을 모의하고 이 사령관들에게 이 해당 내용이 확대된 시점이 이 경기특수 부활과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 이때부터 계엄에 모의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나오고 있고 그 의심이 다 좀 확인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비아폰 관련해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방부가 체포한 사람들을 수사할 예정이었던 그 부서에 비아폰을 지급한 사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비상계엄 선포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에 국방부는 안보폰 예비 물량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육군 안보폰 50대 관리자를 국군지휘통신사로 전환하라라고 했습니다. 아하. 2주 뒤에는 또 추가로 139대 관리자를 전환하라고 했는데요. 총 통신사에 189대 안보폰이 모이게 됐습니다. 네. 모인 안보폰이 어디로 갔는지 MBC 취재 결과 계엄을 앞두고 이 계엄을 직접 지휘한 국방부의 40대 또 합참의 15대가 지급이 됐습니다. 아하. 이 외에도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일부 보냈고 50대는 예비로 남겨뒀었는데요. 네. 가장 많은 양의 비화폰이 지급된 곳은 수사단이었습니다. 수사자네요. 예. 네, 국방조사본부 수사단과 육해공군 또 해병대 수사단까지 총 이 수사단에 58대가 지급이 됐는데요. 수사단에서는 4급 군무원들까지 비화폰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이미 비화폰을 확대 보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쓰던 안보폰을 싹 걷어서 나눠줘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례적인 이 비화폰 재배치가 비상계엄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계엄 당시 체포조 운용과 체포 이후에 감금 및 수사할 계획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독 이 체포한 사람들을 수사할 예정이었던 수사본부의 비화폰이 대거 분배된 이유는 뭔지 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의 비아폰이 분배되었다. 좀 놀라운데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지금 석방된 이후에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소신껏 했기 때문에 사퇴 압박 일축했습니다.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기소 이후에 이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즉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존중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52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당시 함께 도입된 보석과 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제도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야당의 사퇴 및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건데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맞받았는데요. 심 총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검찰 내부망에는 즉시 항고 포기에 의문을 표하면서 이 대검찰청 지휘의 근거를 공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자, 심우정 총장, 검찰총장 얘기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근데 2년 전에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네요. 좀 네, 다르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현재는 유신 체제에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과 함께 도입된 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이 위헌이라고 지난 2012년 6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네. 즉 적어도 2012년 6월 이후부터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의 위헌 소지가 확인된 셈이니 네. 이번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에 따른 석방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수 없다는 게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년 전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동 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이 피고인 2명에 대해서 네. 울산지방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자 2023년 9월 당시 울산지검 검사가 이 2건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했었는데요.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이 2년 전에는 즉시 항고권을 행사를 했던 겁니다. 이 대검찰청은 2년 전과 판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일선에서는 즉시 항고를 한 사례가 일부 있지만 건수가 많지 않아서 검찰 차원의 업무 방침이나 판단 기준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좀 구속 집행 정지하고 구속 취소가 완전 다른 제도입니다. 구속 집행 정지는 뭔가 일시적인 이유 때문에 밖에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할 때 즉시 항고해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한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뭐 부모님 상의라든지 그런 거 생겼을 때 구속 집행 정지하는 거를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즉시 항고해 놓으면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상 끝나고 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위헌을 받은 건데, 구속 취소는 원천적인 무효가 있고 그거하고 지금 달리 좀 다른 제도를 갖고 그걸 같이 보면서 뭔가 납득되게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느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전에 구속 취소 같은 경우 즉시 항고한 사례가 있는 걸 봤을 때는 이제껏 했던 얘기가 별로 안 맞아 보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이 될 겁니다. 모든 사례 받고 본인의 판단이 맞는지, 알고 그랬는 건지 모르고 그랬는 건지 다른 이유에 있어 그런 건지 아마 그런 것들 다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 즉시 항고권 포기하면서 윤석열이 석방이 됐는데 국민의힘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 검사의 즉시 항고권 삭제하자 이런 법안 발의를 또 했네요. 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현행법은 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즉시 항고권 자체를 없애겠다라는 게 이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네. 특히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또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기현 또 이철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유상범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즉시 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시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뿐만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돼서 아예 없던 일로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나경원 의원은 불법 감금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처럼 이 내란 공작 사건에 대해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도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공소 기각을 요구를 했는데요. 법원은 윤석열 씨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이 공수처법에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부분을 근거로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 측이 계속해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윤 씨의 기소를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 담당을 했고 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내란 사건을 병합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또 실제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참여를 했고 또 검찰은 경찰 등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 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소 기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법조인들 출신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 그 사람들이 그 법 모든 조문들 중에 이걸 꺼내와 가지고 여기 맞추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풀어주면 공소기각 해버리면 그러면 내란했던 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게 법과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온갖 법들 중에 이거 하나 갖고 와가지고 공소기각 해달라라고 말하는 게 과연 판사 출신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의문이고요. 다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듭니다. 법조인이라는 것 자체가 저도 좀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젊은 정치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좋을 일 없지만 네. 그러면도 저희라도 웃어야지 또 국민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네, 탄핵 예. 인용 곧 됩니다. 뭐 어떻게 확신을 갖고 계시네요? 희망을 가져야죠. 네, 희망을 가져야 된다. 희망을 확신으로. 예. 네. 일정 잡히는 게 좀 문제인데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이제 8명 헌법재판관입니다. 지금 2주 가까이 지금 평이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평이 다음에 판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요일 선고하려면 판결을 이제 좀 하고 내일이나 이렇게 선고하겠다 일정을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구속 취소된 상황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긴 합니다. 뭔가 구속 취소 때문에 조금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네. 헌재가 17일까지 일정을 비워놨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일정이 18일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변론 기일입니다. 네. 근데 헌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결정을 미룬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일도 연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7일 안에 저는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헌법재판관들도 다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기현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본인들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날짜라는 구속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수처 수사 권한과 절차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죠. 뭐라고? 우리는 공수처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우회적으로 밝힌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그 국민의힘 쪽 변호사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국민의힘 쪽 변호사들요. 네, 같이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이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기일을 조금 늦출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 그러면서 아주 비중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앞으로 대통령이 의심 나는 곳에는 다 군인 보낼 수가 있어.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고 헌재도 보내고 신문사도 보내고 우리 뉴스토마토도 보내고 할 건데 그걸 상식적으로 놔두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상식인데 그게 네. 아니게 좀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행동을 하시니까 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궁금한 네. 게 이게 이제 뒤에서 하는 얘기인지 예. 방송에서 하는 얘기인지. 예. 왜냐면 뭐 말씀 주셨듯이 워낙 이제 비상식적인 모습들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대다수 국민들도 당연히 윤석열 탄핵은 인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그동안 지금 계속 너무 불안한,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불안에 빠진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 뭐 결국엔 저도 당연히 이제 파면이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시점이 자꾸 좀 늦춰지니까 이게 딴 것보다도 뭐 지금 뭐 다음 주라든지 뭐 이렇게 미뤄진다 하면 지금 12월 3일부터 거의 3달 넘게 그 대다수 시민들이 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파면된다 해도 이게 뭐 바로 정상화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루하루가 진짜 피말리는 심정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 우려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입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평결인데 평의는 뭐냐 하면 쟁점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5개 쟁점을 봤을 겁니다. 정리를 하면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라면 평결은 의견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렇게 가리는 의견 표명 절차인데 평의는 아직 평결까지는 가지 않았고 평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보도도 지금 정확하게 다 확인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철통 보안 속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무리 단계인 것 같긴 한데 아직 평결은 안 되고 있다. 저는 네. 보안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미 평결까지는 오늘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찌됐든지 간에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것은 네. 정말 온 국민이 놀랄 만큼 진짜 희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외신에서도 특이하다고 보도를 할 정도니까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약간의 바로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면 이게 국민적으로 어쨌든 헌재가 뭐 한쪽으로 편향됐다라고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정은 이미 났다. 다만 이 발표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아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판단해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면 이 홍준표, 한동훈 뭐 대권 후보들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저는 결정은 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결도 아마 돼 있을 것이다. 네. 다만 그거에 대한 발표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 주셨는데 황희도 이사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 게 결국 지금 저들이 계속해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듯이 뭐만 하면 화교 타령하고 네. 지금 뭐 노골적으로 지금 폭동을 일으켰다고 경고하고 막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최대한 이제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그 시점을 잡으려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뭐 저희들도 다 알다시피 아무리 이거를 절차적으로 깔끔하게 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흠집을 내는 빌드업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습니다. 저들 나름에. 그래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국민들이 피말리고 있기 때문에 빠른 그 선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뭐 이래저래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재판관들이 다 법관 출신이에요. 오랫동안 판사를 했고 결정문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결정문 자체를 이제 헌법재판연구관들이 그래도 만들어 오는 걸 갖고 그거에 대해서 근데 반대 의견을 어떻게 만들어 올지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반대는 쓰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뭐 기각하는 그렇죠. 결정문. 네. 네. 뭐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네. 너 한 명씩 그거 써라 억지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A안 B안은 다 준비하는 거 그렇게 합니다. 아니겠습니까? 통상은. 네. 그래서 그 A안 B안 가지고 와서 그걸 보고 이제 나는 인용 기각 이렇게 결정하는데 저는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날짜가 잡힐 것 같고요. 아마 금요일 정도 원래 예상되는 그 날짜에 뭐 하지 않을까. 늦어도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간을 더 끌 이유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아마 또 너무 또 빨리 하다 보면 또 반대편에서도 뭘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고려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모든 좀 혼란이 생긴 게 결국은 윤석열의 석방인데 윤석열 대통령 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또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그래 검찰이 원래 이랬나요? 어땠습니까? 검찰이 제가 아는 검찰은 뭐라도 그냥 무조건 불복하고 이의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왜냐면은 그동안 정말 무책임한 짓거리를 무수히 많이 저질러 오지 네. 않았습니까? 수십 년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씩 문제적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좀만 하려 그러면 뭐 그걸 가지고 또 난리를 쳤어 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막 본인들이 이거를 뭐 실효성을 따진다든지 네. 이 모습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지금 뭐 김주현 민정수석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뭐 아버지 논란도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심대평 씨죠. 심대평 씨. 예. 그때도 이제 또 결국 전두환 측근, 윤석열 측근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사실 그 김건희 씨의 땡약 사건 네. 뭐 그것과 이제 검찰총장직을 이렇게 막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그런 얘기가 얘기도 나오고 나오면서 있죠. 결국 지금 이제 그 심우정을 비롯한 이제 대검의 문제가 그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이미 어차피 검찰은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그냥 마지막 도장을 찍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얘기는 그래요. 뭐 본인이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했고 수사팀은 아마 반발을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소신껏 아주 소신껏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탄핵 사유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제 그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일단 위법이든 불법이든 그건 일단 차지해 두고 네. 어쨌든 간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 역사상 정말 희대의 또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기소에 실패하고 구속이 취소됐다는 것은 검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참 국민의힘과 이 정부와 이 검찰은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의 잘못을 하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데 네. 내가 더 잘할게 이런 논리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저는 이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 규칙 제2조를 보면 네. 이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 그러니까 박세현 검사죠. 이 사람이 위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검찰총장이 직무를 중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박세현 그 검사가 본부장 같은 경우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찍어 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죄 형법상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 조치 그리고 나아가서 탄핵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고발이 됐더라고요. 네. 공수처에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됐다는 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원의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또 어제 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2015년 9급 검찰 수사관 시험에서 이 구속 기간을 날로 해야 된다는 게 정답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스에 보면 광주, 부산, 서울 뭐 각지에 있는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질문인 것이 야 이게 뭐냐 쪽팔리게 잘못된 창피하게. 것이다 이렇게 항명하고 있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인싸잖아요 인플루언서 네. 명태균 씨까지 나도 다시 한번 산정해 주라 나도 불법 구급하고 싶다. 있다. 예. 구속 취소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내란 공범이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김성원 경호처
그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발려했을 때부터 네. 느낌 조짐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내란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비화폰의 서버와 실물을 지금은 경호처의 직업공무원 그 담당자가 네. 위법하다면서 그 삭제를 지금 저항하고 있거든요. 삭제 네. 지시를. 근데 얘네 김성훈과 윤석열이 만약에 이게 이 뜻대로 안 되면은 인사 조치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 라인에 있는 공무원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증거 인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체적인 것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조하고 있다. 아하. 그래서 내란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범, 뭐 탄핵 이거 정도가 아니고 네. 내란죄의 지금 공범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붙이자면 이제 12월 3일, 네. 4일에 이제 대검 간부랑 방첩사 국정원이 전화했던 것도 다 그렇죠. 드러났잖아요. 그것도 다 드러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빼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좀 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냥 그 같이 가겠다 이런 거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왜 저래요? 왜냐면 이제 윤석열, 김용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형에 반대하는 시민들도 네. 일단 윤석열은 저건 사형에 처해야 된다. 직접 얘기- 사형 집행해야 해야 된다고요?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난 사형 반대다 해도 네. 왜냐면 이제 자꾸 이게 그러니까 소위 겁대가리 없이라고 겁 없이 사람들이 예,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대검 이 심우정도 이제 내란 공범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냥 가볍게 뭐 몇 년 살다가 여태까지 그냥 그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냥 극단적으로 가서 그냥 결국에는 그냥 이 국민들이랑 한번 해보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라 봅니다. 말씀대로 요거만한 잘못일 수 있어요. 내란 관련해서 뭐 비화폰을 썼다든지.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만한 잘못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학대되고 있잖아요. 그 판단을 잘못한 거 그러니까 아니냐. 이럴 수도 있어요. 한간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내란 당일에 예. 대검 과학수사처의 검사 2명이 선관위로 갔다는 그쵸. 통화를 했다는 정황이 있고 거기 그렇게 이어져서 갔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리지 않고서 갈 수가 없었다. 네. 그럼 심우정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가지고 윤석열이 협박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같이 엮여 있다. 그러니까 요마이 끝날 걸 갖고 이번에 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네. 자신은 뭐 법 얘기를 하지만 사실 네. 누가 납득이 됩니까? 네. 안에 있는 검사들도 납득을 못 하는데 네. 그렇게 함으로써 석방되게 만들었던 것 그 부분이 앞으로도 낱낱이 기록이 될 거고 문제가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네. 우리 사법 체계가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 행정 체계가 되게 촘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기현이라는 판사 1명, 그리고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 1명, 이 2명이서 나쁜 마음을 먹으니까 전혀 결과가 지금 내란이 다 수습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다시 내란이 번지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저는 다시 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 내란을 수습한 다음에는 이 법 체계를 다시 꼭 정비해야 됩니다. 법 체계도 문제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법조인들이 저는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 보면 네. 다 문제 일으킨 게 법률가들이에요. 네. 와가지고 법꾸라지들. 지가 네. 조금 아는 거 조금 그걸 갖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전체인 것을 치냐. 네. 아니 그거를 설사 날짜 자기는 시간을 계산이 된다 한들 그걸 왜 그때 해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행과 시스템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일을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뭐 예를 들어서 사형을 만약에 그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실제로 그럼 사형에 처한다고 누가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번엔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법질서 얘기했잖아요. 그 왜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한 게 법치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저는 네. 2030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잘못된 것이 사법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을 그러니까 받아야지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하고 명품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가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 붙여가지고 판사가 여러 가지 증거 검찰 측의 주장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나서 판단을 내려서 넌 유죄야라고 판결이 나와야지 그때 가서야 정말 범죄자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재판에 붙이는 조차를
박탈을 해버리는 거 피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완전 심장을 후벼 파듯이 네. 수백 번 수만 번 압수해가고 기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만들어가지고 기소하고 난리를 치면서 저는 얼마 전에 자기들 앞에 맞고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헬멧 안 썼다고 바로 불러가지고 면허증 제시하라고 하고 잘못한 거 맞네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니까 예, 예. 판단을 받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당해요. 네. 무단횡단 하더라도 불러가지고 벌점 떼고 안전벨트 안 매도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권력층에 있는 대통령과 배우자는 더 큰 잘못을 하고도 왜 사법부의 판단조차 못 받냐 못 이거예요. 받느냐 문제다. 사실 뭐 윤석열, 김건희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아이폰 비밀번호 20자리 하고 네. 뻗튀기 하고 그다음에 뭐 공무집행 방해해놓고 이걸 갖다 독직폭행 프레임으로 뒤집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지금 제대로 드러났다. 예, 이 카르텔을 깨부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이다. 네. 자 결국 윤석열이 돌아가서 관저 정치가 지금 시작된 상황입니다. 뭐 말로는 절제하겠다고 하지만 뭐 좀 절제하는 겁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관저 정치가 아니라 예. 관저에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을 그럼 거라고 이거의 생각합니다. 문제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돼서 관저로 돌아가는 날 한 네. SNS에 젊은 친구가 쓴 글이 너무나도 생각나고 공감 가는데 내용이 뭡니까? 뭐냐 윤석열이 주먹을 불끈 쥐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정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딱 한 줄인데도 네.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되면서 공감이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요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가 이제 뭐 방송하느라 그런 것 때문에 광화문 집회에 많이 못 나갔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제는 나라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야 정말 나라도 나가야겠다. 왜? 우리는 윤석열이 체포되고 탄핵 심판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 끝났구나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고 네. 보수 지지자들이 가서 발버둥 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쓰럽다. 그래 한풀이나 가서 해라 이런 마음으로 안 나갔는데 이래서 뭔가 바뀐 거 아닌가? 이래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저 나가서 지금 뭐 이런 모습하고 뭐 이런 모습하고 지금 보이고 뭐 개선장군처럼 저렇게 행동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투탑 권영세 권성동 만났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면담도 하고 만났고 전국 얘기를 뭐 안 했다고 하지만 뭐 안 했겠습니까? 당 운영 잘해서 고맙다 이 말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걸 보면은 속이 뒤집히는데 사실 한 발 더 들어가서 보면 저들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말리겠구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왜냐면 그동안 이제 드러난 모습들도 계속 뭐 조기 대선 다들 국힘당 내에서도 조기 대선 모드로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위 극우 유튜버들이 뭐 쌍권이라고 하면서 엄청 욕했다니까요. 거기 막 중국이랑 엮여 있다 그러고 이 사람들도요? 왜냐면 어떻게 네. 윤석열을 버리냐 이 배신자들아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상황에서 그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결국엔 이제 윤석열을 끌어안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파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윤석열하고 같이 뛰고 윤석열도 신나갖고 만약에 뭐 김건희랑 같이 계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자기 억울하다 하면 완전 이게 모래주머니 수준이 아니라 그걸 달고 어떻게 대선을 치를까. 네. 지금 저는 그래서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대선 부분 네. 이재명 대표가 네. 확실히 천운을 타고났다. 이것도 천운과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이 대한민국 정치가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이재명의 2라운드, 3라운드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구속이 되면서 이제 조기 대선의 구도는 이재명이냐 아니냐라는 구도로 갔는데 다시 윤석열이 풀려 나오면서 저렇게 주먹 쥐고 불끈 쥐고 관저 정치하고 보수층 결집, 보수층을 결집하는 순간 중도층은 싹 다 달아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군을 투입해가지고 헌법기관을 침탈했던 사람인데 네. 국민들이 얼마나 판단하기 좋겠습니까? 중도층이 얼마나 이재명에게 표를 주기 좋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천운 타고 났다. 아하. 저는 그렇게 또 평가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민주당이 또 광화문이나 이런 데 장애 투쟁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보면 될까요? 어떤 의미 담고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지금 초비상 사태라서 뭐 그 민주당 정치인들도 24시간 거의 비상대기하는 상황 아닙니까? 단식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네, 지금 단식도 하고 할 수 있는 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냥 어떤 구호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네. 앞에 쭉 말씀 주셨듯이 결국 여기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그냥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끔찍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도 사실 그냥 겉으로는 그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헌재 자유 게시판에서 지금 여론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매크로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 맞다나 만약에 지금 당당한 상황이고 곧 윤석열 기각된다 이런 식으로 저들이 진짜로 믿고 있다면 매크로 왜 돌립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민주 진영에도 스물스물 막 이게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불행회로를 돌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 시민들도 불안해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걸 자꾸 증폭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계속 그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폭도들 막 풀어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뭐 누가 대통령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민주당은 온 오프라인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결국 저들은 내란 내란을 지금 내란 선동 세력과 네. 헌정 수호 세력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아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은 더 강렬하게 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동료를 하지 않아도 정말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국민들이.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예. 저는 이 장애투쟁이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탄핵할 때까지 파면할 때까지 저는 이어지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네. 해야 되는 일은 헌법재판관들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지켜줘야 된다. 헌법재판관들의 법과 양심을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뭐 그 성향 자체가 뭐 보수 또 중도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까? 뭐 그 부분은 저는 의심하지 않는데 지켜보기로 하고요. 요거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 국무회의 열리는데 이거 안건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원래는 처리 시한이 15일까지입니다. 뭔가 끝까지 고민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덕 총리가 복귀할 수 있는 이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저는 이제 평가가 의미가 없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란 수계 대행이 됐고 윤석열 구치소에 있을 때도 네. 그 계속 그냥 같이 한 몸통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된 마당에 더더욱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평가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뭐 시간을 끊는지 어떤지 간에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 결정 잡히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최상목도 문제지만 네. 국민의힘이 더 문제입니다.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최상목을 압박하고 예. 그 최상목 같은 경우는 그 압박을 당하는 걸 즐기고 있는 것이죠. 즐긴다고요, 이거를? 아니 말씀하셨듯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되는 것이 확정됐습니까? 예. 확정이 됐다고 하면 제가 5만 번 양보해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한덕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지금 거고. 상황에 평이 더 윤석열도 안 되고 있는데 한덕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최상목 그렇게 좋아하는 여야 합의 그 예.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지금 이 구속 취소의 가장 원흉은 최상목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미 작년 12월에 내란 상설 특검이 이 최상목이 좋아하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것은 찬성표 200표가 넘으면 그걸 여야 합의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04표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최상목 같은 경우는 국회에다가 특별검사 추천 의뢰를 했었어야 돼요. 그때 추천검사 의뢰해가지고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으면은 수사권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네요. 최상목이 원흉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원흉 최상목에 대해서 예. 계속해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예. 이제는 국민의힘에도 친명 비명이잖아요. 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친명. 자가 깜짝 놀랐어요. 예. 명태균 게이트에서 예. 자유로운 자가 비명. 비명. 이 친명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의 취재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조기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쭉쭉쭉쭉 보도가 되면 네. 저는 이 계속해서 국민에게 불리한 어떤 상황은 벌어질 것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논리도 참 웃깁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에 지기현 판사가 내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네. 수긍하는 것이 맞다.
라고 해놓고서 최상목은 왜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마은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하는 결정은 그러네요. 왜 이걸 따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 결국은 내란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판단해 보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내란 상황을 끊으려고 하느냐, 유지시키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결론들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 친명 비명 얘기했는데 명태균 얘기 좀 하면 네. 명태균 지금 구속 취소해 달라고 하는데 야 이거 받아 좀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윤석열만 특혜해다 나도 좀 나오자. 코미디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뭐 명태균뿐만 아니라 지금 뭐 옥바라지 카페 거기도 네.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나도 그러면 이거 시간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태까지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나라를 흔드는 문제를 저질렀어도 네. 검찰이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제대로 책임 안 지고 늘 넘어오니까 겁없이 계속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란 수기의 윤석열과 뭐 김용현, 김건희 최소한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같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보는 거고 네.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민주당도 지금 저녁 7시에 매일 뭐 그 집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헌재 의견 전하는 거. 현 시점에서는 거기에 모든 총력을 다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우리 황희도 이사는 온라인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열렬히 뭐 글들이 네.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아하. 하루 사이에 막 몇십만 건씩 글이 올라오고 아, 있고요. 그만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똑같은 제목으로 저희들 매크로 돌리니까 네. 이름은 다르지 성은 다르지만 내용은 제목은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매크로를 왜 돌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하. 우리들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이나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쪽은 네. 매크로를 돌린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매크로 돌리다 지금 걸린 네. 건데 네. 왜 저들이 그럼 겉으로는 센 척하면서 마치 지들이 다 이긴 것처럼 하는데 음흠. 매크로를 왜 돌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힘당 정치인한테 왜 계속 푸시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싸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본인들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조기 대선 준비해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 윤석열이 탄핵 심판에서 파면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뭐라 했습니까?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원래 자기 그만두고 개헌 대통령 되려고 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대선 준비하는 거에서 기분 나빠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은 그만둘 거잖아요. 그러다 우리 장려해야죠. 그리고 저는 윤석열이 이번에 양승태, 이재용의 심정을 이해가 간다. 본인이 구치소 갔다 오니까 예. 그랬잖아요. 예. 아니 거기에 왜 이재명 대표는 뺍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도 본인들이 구속영장 쳐가지고 구속시키려고 했잖아요. 아하. 그럼 이재명 대표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저는 이 법원의 판단 그러니까 이번에 그 날짜 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꼭 윤석열도 아주 중요한 문제 그걸 떠나서라도 지난 수십 년간 일자로 계산을 해가지고 구속 시간 불법 구금을 당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아. 쉽게 말해서 오전 11시에 구속된 강성필과 오후 11시에 구속된 황희두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정대로라면 네. 그 시간이 잘못되고 우리 예전에는 날대로 하니까 똑같은 날로 그렇죠. 취급됐었는데 바꾼 네.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 줄 거냐고요. 네. 잃어버린 시간을. 네. 못 칠 것 같은데요. 뭐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저 반국가 세력. 네. 저는 국힘이 이제 정당이라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러면 뭐죠? 반국가 그냥, 세력인가요? 네, 반국가 세력이랑 같이 모임? 지금 모임. 모임 그냥. 왜냐면은 조기 대선 다 준비하고 뻔히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와가지고는 또 윤석열 지금 뭐 구속 취소 환영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윤석열 김건희를 달고 조기 대선 치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는 어떻게든 그냥 겉으로 그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조기 대선 어떻게 치릅니까? 아마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대선을 넘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전당대회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건 도전한다. 그런 농담까지 막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도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예, 가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윤석열 구속 취소 석방으로 인한 정치권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참 주말간의 일 윤석열의 구속 취소 또 석방 결정.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을 네. 어기는 예. 입법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검찰은 또 언제부터 그렇게 그 법원의 말을 잘 들었길래 늘 습관처럼 해오던 항고 항소 네. 이걸 쉽게 다 포기하고 윤석열 피고인을 풀어주는 어떤 그 내란 수괴에 대한 옹호 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법원 검찰 둘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네. 검찰의 태도는 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그 재판부가 틀리고 말았다고 보면 되는데 네. 검찰은 조직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아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조직의 책임자 아닙니까?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뭐 자기의 은혜를 갚는다, 의리를 지킨다. 이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거느리는 그 조직을 폐문의 길로 이끌고 그 수많은 그 부하 직원들 그걸 그 자존감을 다 상실시키고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네. 지금까지 어느 검찰총장도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마음, 대통령을 우선시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조직을 망하게 하는 길은 걷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막판 순간에는 조직을 살리는 길로 나갔는데 가겠죠. 조직을 죽이고 예. 자기 은혜를 갚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그건 어떤 그 리더로서의 자질을 잃었다. 범죄이기도 하지만 네. 리더의 자질을 잃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검찰 것 조직을 같습니다. 망쳤다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법원의 이제 판사 이제 중앙지법의 25부입니다. 이 법원의 결정은 법원장하고는 상관없이 결정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관행에 따르면 예. 그런 걸로 그러니까 봐야 그냥 합니다.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예. 검찰은 뭐 말은 그렇지만 아마 윗선에 다 보고가 되고 윗선이 결정한다면 법원의 어떤 판단은 그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했다. 뭐 지견 재판장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설마 법원장하고 상의를 안 하고 법원 행정처와 네. 상의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일각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지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예, 봅니다. 예. 이유가 뭐냐면 그 기간 계산법은 자기 독자적인 생각을 내세웠고 맞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 어떤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등등 이런 그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법원의 판례 선례도 없다. 네. 그러니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써놓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를 뜨느냐면 즉시 항고를 해서 고법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네. 또 대법원의 판단도 니들이 한번 받아주면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아주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사 표현이 거의 돼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보셨군요. 그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니들이 한번 구해달라고 검찰한테 오히려 저는 주문했던 내용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그걸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지만 아하. 순수성은 어느 정도는 믿고 싶다. 그리고 그 25부가 내란죄 다 재판을 해야 돼요. 지금 뭐 김용현이나 이런 내란 사령관들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재판 실제 재판을 이제 해야 됩니다. 3월 달부터. 본인들 입장에서 구속돼 재판하기 편하지 밖에 나가 있으면 재판하기 불편하잖아요, 사실은. 예. 뭐 그래서 제가 그걸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어쨌든 독자적으로 결정한 거고 검찰의 즉시한 거 같은 것도 좀 예상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검찰은 거기서
즉시 항고하지 않고 원래 같으면 말씀대로 무조건 대변인 나와서 불복하겠습니다. 법원판 결정 존중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했던 걸 깬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일 아니었습니까? 결국은 자기 그 자리에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은혜 갚기 그리고 수구 세력들의 눈치 보기 뭐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눈치를 봤던 거.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자기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조직을 죽이는 길이라고 그런 말씀 주셨죠. 조직을 죽이고 아하. 후배들을 죽이고 네. 그다음에 자기도 아마 역사의 평가 심지어는 법정에까지 설 수 있는 이런 데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피의자들한테 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다 시간 계산 그렇습니다. 할것 같은데. 구속 기간이 예. 만기가 돼서 기소된 피고인들 예. 나도 살펴달라고 요구를 할 거 시간도 아닙니까? 찾아달라. 적부심했던 사람들 예. 다 문제될 것 예. 같거든요. 그리고 체포 적부심 네. 기간을 넣어줘야 맞다고들 해석을 하는데 체포 적부심도 기간을 사님을 안 해주겠다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적부심한 사람 다 빠져나가야지. 앞으로 구속 기간이 10일인데 예. 이틀을 수사를 안 받고 피하고 싶으면 체포 적부심 신청해서 이틀을 그냥 빼먹으면 되는 겁니다. 네. 8일만 수사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안 했다. 그건 검찰총장이 아닌 겁니다. 네. 예. 당연히 그것은 해야 국민의 되는데. 공복이 아니라 윤석열의 산오비가 된 것이죠. 이건 결코 어느 국민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석방이 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십니까? 이유가 뭐냐면은 네. 세 개의 재판부가 문제가 없다고 봤고 한 개의 재판부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한 그리고 것이다. 더구나 산수의 문제였지 네. 어떤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인 것 같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이것은 탄핵 심판 절차와의 그 관련성은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탄핵 심판은 좀 언제 좀 선고 기일이 잡힐까요? 지금 14일 얘기도 있다가 지금 또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저는 있는 것 오늘일 같은데요. 거라고 봤는데 예. 결국은 참 못 맞춰서 너무 쑥스럽습니다만은 오늘 어쨌든 11일 날 할 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근데 예. 14일 다수 의견에 따라서 14일 날 할 걸로 믿습니다. 금요일 14일 예. 이번 주 금요일 조금 14일. 더 늦어질 거라고 네. 그 예상하는 분들도 나오는데 그것은 예상이라기보다는 조금 걱정 아닐까. 네. 이번 주 금요일마저 넘겨버릴까봐 예.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길이지 객관적인 뭐 분석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탄핵 심판에 영향 뭐 크게 영향 미치지 않고 날짜도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윤석열 재구속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각에서는 재구속 가능하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뭐 요건이 됩니까? 방법은 두 가지 아닙니까? 예. 이 내란죄 네. 검찰 그 재판부가 그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돼서 풀어준 것이 수긍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네. 순수한 의도였다고 한다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은 본인도 인정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법관의 재량으로 자기가 새로 구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형사소송법에 예. 법관이 직접 구속할 직권 구속도 예. 가능합니다. 사실은. 내란죄로 직구속하는 방법이 예. 하나가 있을 예. 것이고 그걸 일단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 갔다가 공판정에서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그게 3월 며칠 날 하라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 순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법정 구속이 옳다는 거 한번 네.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방법은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면 탄핵 파면. 예, 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죄라든가 명태균 개입 관련된 정치자금법, 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수사기관이 새로운 구속을 하는 방법, 네. 그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범죄를 통해서 뭐 그때는 이제 내란하고 외환죄만 국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은 뭐 당장은 아니라도 구속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또 즉시항고 포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검찰 수사관 시험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날로 봐야 된다. 시간을 예. 보면 안 된다. 그것도 있었고 또 예. 2년 전에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 한 사례도 있어서 결국은 그
심우정 총장 얘기가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사례도 있고 실무적으로는 다 날로 일로 계산하고 있었던데 본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추워도 자기는 사퇴할 생각도 없고 탄핵하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위헌이기 때문에 안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생 거짓말이죠. 위헌 소지가 있다. 예. 2015년도 딱 10년 전에 네. 이 규정이 그 어떤 폐지되는 게 맞냐 존치하는 것이 맞냐 논쟁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네. 서기호 의원의 발의로 폐지하려고 했었을 때 예. 김주현 법무차관 지금의 민정수석이 나와서 이건 합헌이다라고 네네. 얘기했습니다.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와는 다른 특성을 구속 취소가 같기 때문에 이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여야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걸 존치를 시켰습니다. 위헌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국회 판단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위헌이라고 이제 와서 주장을 하면 저 심우정 저 사람은 뭐 양심이라는 것은 어디 땅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본인은 그걸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예. 법은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그 법에 대해서 위헌이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판사는 네. 입법기관을 대신하겠다는 것이고 심우정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그러네요. 분수를 넘는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 지금 이래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바로 이제 즉시항고권 삭제하는 법안도 발의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10명의 예. 의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법권이잖아요. 뭐 즉시항고권 없으면 뭐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있는 절차를 반대로 해석하고 반대로 자기가 뭐 법원 역할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문제는 또 그 법안 발의도 발의지만 공소기각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어떻게 봅니까? 그 부분은- 나경원 의원인가 그런데 그 부분은 네. 전혀 타당치가 않습니다. 먼저 이 재판부가 네.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저쪽에서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명확히 좀 판단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명확한 판단도 없었지만 그 전에 서부지법과 중앙지법의 세 개 재판부에서 네.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제 그 공수처를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인지 수사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정당의 고발 사건에 기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직권남용을 먼저 인지를 하고 수사하다가 내란죄를 인지를 해야 하는데 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 결정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인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 사건이었으니까요. 고발은 인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몰랐나요? 인지 수사를 전제로 저런 판단을 했던 건 옳지 않다는 걸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 설령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네. 의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 어떤 그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의 구속 그 과정, 공수처의 구속, 검찰의 구속 기간 계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풀어준다는 것이지 어떤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다든가 재판권이 없다든가 또 그 다른 증거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 안 된다든가 이런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소기각 불가능하다. 이 예,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법을 공부한 자들이라고 온다면 공소기각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되는 건데 되고. 저런 국힘의 법 기술자들, 내란 옹호 세력들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처럼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또 여당 입장에서는 또 오동훈 처장을 또 검찰에 고발했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야 공방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고발은 술수라고 봐야죠. 두 개를 같이 같은 아하. 선상에 옮겨놓고 그냥 국민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약간 정치적으로 물타기 같은 그런 동대 동해 느낌이네요. 싸움으로 예. 만들려고 저런 짓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말이 안 되죠. 아하. 공수처장은 내란 수괴를 잡아넣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심우정 총장은 내란 수괴를 풀어준 사람인데 네. 범죄자를 잡아넣은 사람과 풀어준 사람이 어떻게 같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고발 조치는 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석방될 때 모습 다 기억할 겁니다. 손 흔들고 주먹하고 이런 모습. 예. 미안하다. 뭐 사과의 말을 일반적인 뭐 대통령인 사람이라면 그래도 심력기 죄송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없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참 이게 좀 국민들 보기엔 참 좀 그랬습니다. 의원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누가 보면 이제 어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돌아온 사람처럼.
어떤 뭐 네. 개선 장군 같은 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 교도소 안에서도 이미 뭔가 뭐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또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 군 장성들의 네. 진술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네. 증거인멸 의혹도 시도하려고 있고. 했던 것 예. 증거인멸 위증교사라고 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행태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런 증거인멸 행위나 국민 분열 행위를 막으려면 빨리 재구속하는 수밖에 없고 그보다 먼저 헌재의 그 탄핵 심판 파면 인용이 더 급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저로 갔는데 이른바 관저 정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투탑 그 뭐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은 벌써 만나러 갔더라고요. 그럼 뭐 결국 관저에서 지금 직무 복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예. 됩니까? 그 지난번에 박연수입니까? 네. 서울 경찰청장 경찰청장. 그 임명이 윤석열 피고인의 지시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 그렇게. 최상목은 도대체 예. 그 누군지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 사람인데. 서울 경찰청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관여도 안 했다는 것이고 경찰청장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예. 결국은 저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 윤석열 피고인의 옥중 지시를 받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예. 이제는 뭐 관제에 자유롭게 놔뒀으니까 더 관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국정을 못하도록 탄핵했을 때 업무가 정지되잖아요. 저것도 뭐가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를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예. 만약 증거가 있다면 저런 예. 것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중에 보십니까? 저게 그 사실로 드러나면 드러난다면 그때는 그 명령 전달 체계에 예. 있었던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업무를 예. 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좀 딜레마 같기도 해요. 좋아할 수도 없고 안 좋아할 수도 없고 또 관저 가가지고 또 그 면담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대선 준비하다가 지금 못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대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환영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국힘의 대선 예. 주자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마음 다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거 두 가지 마음이라기보다는 예.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본인들 하기도 편하니까. 자기들에게 기회도 오는 것일 것이고 또 뭐 이번에 설령 도저히 그 국민 여론 때문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네. 다시 또 그 다음 선거를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당이잖아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예. 도대체 숨막히는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후보들도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이 또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한 언론에서는 직무 복귀할 걸 대비해서 국정보안책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의대 정원 관련해서 뭔가 주요 대상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의원님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윤석열 복귀 지금 한 상황에서. 결국은 증거 인멸 행위, 음흠. 말 맞추기 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고 그건 실제 보여줬었고 헌재에서 두 번째는 그 본인이 직접 하든 메시지를 내는 방법이든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법이든 그 군중들을 혹세무민시키는 이런 분열 행위, 혹시나 갈라치기 행위 본인이 직접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연단에 쓰거나 이러진 않겠죠? 아마 이러면서 그 막 서서 막 행동으로 보면은 충분히 네. 심성으로는 그럴 수 있는 네. 소유자이긴 한데 네. 아마 그 경호 문제가 두려워서 아마 그 그 상황 정도까지는 피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는데 안 하겠죠. 예. 아마 두려워요. 자기 신변 안전 때문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의원들이 또 지역위원장들 단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공수처하고 대검에 항의 방문도 하셨던 것 같고 예. 민주당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입법부예요. 입법부가 무슨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민주당 좀 더 잘해달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뭔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권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주당 생각하는 거. 지금 단식 문제에 대해서는 네. 참여를 뭐 민영배 의원, 박수현 의원, 네. 그다음에 그 또 누구였더라? 그 김경수 전 지사 뭐 등등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네. 그 다른 분들은 일단 먹고 힘내서 싸우는 게 낫지. 굳이 힘 빼는 단식을 할 필요가 뭐 차라리 있냐라는 먹고 해라. 의견이 있고 예, 또 저 같은 경우는 네.
좀 급이 되는 사람이 해야지. 내가 윤석열 때문에 신체 훼손을 해서야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생각도 하시는 드는데 거군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예. 어쨌든 단식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함께 네. 저녁 집회 참석하고 우총을 통해서 또 뭔가 대책을 세우고 또 철야 항상 준비 태세를 갖추고 네. 무엇보다도 그 주민들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활동에 좀 더 치중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그 지금 7시 계속 지금 집회를 계속 하는 겁니까? 끝날 때까지? 탄핵 끝날 때까지? 일단 광화문 집회 예. 참여를 날마다 하기로 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총도 필요한 경우에는 광화문에서 여는 것들도 네. 뭐 고려를 하고 어제도 뭐 의원들 대다수가 광화문 집회에다 참석을 그리고 했었습니다. 민주당 보니까 뭐 야당 5당 다 비슷하지만 퇴근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비상 그렇습니다. 상황입니까? 예, 예. 혹시나 윤석열이나 뭐 이상한 짓을 할까봐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어떤 마음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것이겠죠. 사생활은 없다. 네. 이런 측면. 예. 자, 다시 한번 14일 정도 이제 탄핵 심판이 되면 이제 가장 뭐 그때가 지금 예상되긴 한데 또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몇 대 몇 대나 이거 질문을 제가 드려봐도 될까요? 예측. 성향으로 보면은 뭐 완벽에 다 만장일치가 안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네, 그럴 수도 있다. 예. 그 정도 생각이 이취해 있는 분들이 명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8대 0이라고 8대 봅니다. 0이라고 예, 결코 뭐 소수 의견으로라도 저런 내란범, 불법 비상 계엄을 선포한 중대 범죄자가 대통령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아서 8대 0이 될 거라고 재판관들이. 예, 저는 근데 믿습니다. 혹여나 지금 시간이 조금 끌어지는 걸 봤을 때는 평의를 아직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편결이나 이제 나는 인용 나는 뭐 기각 이런 의견 제시하는 건데 그 절차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구체적인 것들은 알 수는 없지만 예, 저희가 아마 알 수는 절차가 없죠. 예. 그 하도 많은 것들을 주장을 하고 네. 또 시비를 걸어대니까 하나하나를 절차와 주장과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 네. 파면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게 있겠죠. 지난번에 그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임명과 판단. 관련된 네.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을 때 결국은 임명하라라는 결론을 냈지만 8대 0이었어요, 그것도. 예, 8대 0인데 그때 세 분이 예. 이의를 제기를 했던 것이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왜 국회 의원들의 동의를 안 받았느냐? 국회가 청구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분이 이의를 제기를 했고 네. 다만 국회에서 그 빨리 임명하라고 그 추가 결의를 했던 것 이게 동의에 해당하는 걸로 봐서 하자가 치유된다라고 네. 해서 그 동의안에 그저 8대 0의 결론을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수구 세부적으로 세력들이 조금 차이는 주장하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절차들에 네.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을 또 그저 뭐 어떤 의견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들 네.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14일에 아마 될 것이다. 그리고 예라면 수요일, 이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저녁이나 수요일 오후쯤에 날짜가 나와가지고 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진행이 되면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될까 윤석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탄핵 심판 선고 후에 국내 정치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라가 두 쪽 날 것 같다는 걱정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반도 이유입니까? 아니죠. 예. 틀린 얘기라고 봅니다. 왜 틀렸다고 그러냐면 보신다? 만약에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각이 되면 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들이 네. 그걸 수긍하지 못하고 윤석열은 정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절단이 날 겁니다. 그때는 진짜 큰일 나겠네요. 진짜 절단이 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상식으로 예상하듯이 파면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식에 맞는 결정이고 다수의 국민 의사에 합치는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안 되고 네. 특히 그 내란 옹호 세력들도 다음 대선에서 2달 후에 치러질 선거에서 본인들이 좋은 후보를 내서 이겨야 한다는 목표로 이제 그 목표가 옮겨가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또 전념하느라고 결국은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라가 결단나는 것은 결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고 오히려 국힘 쪽에서는 돌아올까봐 네.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이 혹시나 돌아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 관저에 저렇게 머물러 있고 이것도 사실 그래서 이게 참 이
심우정이나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한 게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네. 분수를 모르고 위치를 모르고 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네.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것 같은데 빨리 정리를 해야죠. 빨리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랩에 가입하신 뒤 회원 구입번호 코너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속 취소 관련된 퀴즈 하나 준비를 했어요. 강도 사건 피의자 갑의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서 법원에 있었는데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묻는 것 같은데 이현주 변호사 나오고 있잖아요. 저 질문 정답 아시나요? 네. 3번이면 3번 안 보셔도 돼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이게 그 구속 기간 그 산입 그 부분인데 날로 계산한다. 이게 검찰 수사관 시험 문제예요. 2015년 14년도에 있었던 수사관 시험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했던 걸 갖고 검찰이 달리 판단하고 법원도 뭐 달리 판단하긴 했지만 검찰이 즉시 한 거 포기했던 거. 이게 사실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현주 변호사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건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표기가 된 기간이 있고 네. 일로 표기된 기간이 있습니다. 때로 가령 때뭐 이렇게 가령 이제 구속영 긴급 체포로부터 구속영장은 48시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이건 시간 단위인 게 명백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때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간 축적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행을 반성적으로 해고해서 바뀌려고 할 때는 그만한 심대한 토의가 있어야 돼요. 법원하고 그렇죠. 검찰의 숙고가 있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축적된 전례 또는 현재 구속된 피의자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윤석열 앞에서만 그간의 관행과 달리 적용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졌던 흐름과 뭔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첫 번째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3번이나 3차례나 기각을 꺾죠. 했죠. 그리고 그 비합헌 불출 내역이라는 그 내역서를 김성훈 차장이 유독 검찰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검찰에만. 예, 네. 7일에는
고검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고서 곧바로 이 흐름상 뭔가 검찰과 그 윤석열 피고인 간의 밀착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말입니다. 본인이 이 무거운 짐을 안기는 싫으니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렇죠. 그거 소집해갖고 24시간을 깎아먹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왜 이때는 안 할까? 그러니까 풀어주는 일에는 적극적이면서 구속시키는 일에는 다른 사람한테 짐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좀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하든가 불복을 할 건데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심우정 총장이 내세우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검찰이 줄곧 그렇게 주장해 왔느냐 하면은 지금 저 대통령실 민정수석하는 김주현 수석이 법무차관 시절 때 이게 그때 그때 16대 국회인가요? 네. 2015년이면 그때 그 서기호 의원이 발의를 해서 구속 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적시 항고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반대해서 결국은 그 법안이 살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적극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적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180도 입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발의 신명했죠. 벌써 발의. 그리고 뭐 심우정 총장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 이현주 검사도 하시고 두 분 다 법률가들이니까 검찰이 먼저 알아서 위헌 소지라고 들어놓는 경우가 있나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놓은 경우는 없잖아요. 저는 처음 봐요. 뭐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난리 나죠. 적극적으로 계속 뭐 아마 대변인 통해서 10분 만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아니 심지어 이번에 그러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1심 2심 무죄를 받았는데 민주당 전 박용진 전 의원조차도 상고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검찰 상고했잖아요. 기고 상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한 번 한 거는 그거 과거에 이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많잖아요. 모친상을 당해서 나가겠다는 사람 그 구속 집행 정지했다 거기 위헌 나온 거잖아요. 구속 집행 정지하고 취소는 다른 건데. 다르니까 검찰이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수사팀에서 문제는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심우정이가 본인이 검찰 발표문이 그래요. 본인이 검찰총장이 지휘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헌 소지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왜 그랬을까 따져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아니겠냐. 두 사람이 같은 국장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검찰국에서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이면 아주 정말 친밀한 관계. 제일 친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친밀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압박을 했겠느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냥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나와서 아직도 증거가 수집이 안 된 증거가 많은데 그 증거를 얼마나 많이 지금 인멸을 할지 감추고 조작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법원의 결정도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은 검찰이 이런 판단했다는 자체는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대목을 불사하고도 결심했다는 거는 기획통 검사들이 그렇게 결심을 쉽게 안 하잖아요. 결단 잘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기소 뻔한 구속기소 하는 것도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총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시 항고를 쉽게 가려면 적시 항고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판부도 놀랬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고동부장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재판부는 이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했는데 검찰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놀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 좀 편하게 가려면 사실은 즉시 항고를 하면 뭐 시간도 깔고 하는데 굳이 무리해서 항고 포기하면 석방지기까지 해버렸거든요. 본인이 책임지고. 근데 이건 그
사실은 이렇게 법률로 설명할 수는 네. 없는 뭐 현재까지의 법원 검찰의 간행이 어떠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뭐 합당한 해석은 어떻고 이런 문제라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떤 사실적인 힘 그리고 검찰이 이 내란이나 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권력 유지에 기여해온 배경 이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수사 기록 해수 사건에서도 뭐 용산 사람들, 용산 비서진들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경북청에 여러 확인 전화를 했다는 네. 것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정권을 유지해온 공범이기에 예, 이렇게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면 자신들의 끄트머리, 실마리도 잡히게 되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그 도둑이 재발절인 심정. 그 심정이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더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그 명태균이 USB를 보낸 것처럼 특사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사요? 윤석열 등에서 예. 뭐 우리는 검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뭐 그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장되는 거는 그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4인방이 모였잖아요. 네. 그 연장선 아니겠느냐. 그때도 김주현 문정 수석이 주도를 해서 박성재 법무, 이상민 행안, 뭐 이완규 법제처장 모였잖아요. 네. 다 이게 그 연장선으로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대검이 그 사실은 구속 취소를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낸 자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안 했어요. 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니까 지금 이런 정도면 사실 검찰총장이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을 안 진대요. 자기는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있대요. 위헌 소지 줄이고 인권 보호한다는 게 검찰이 정말 인권 보호 앞으로 참 얼마 할지 기대가 참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잠깐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본인 이익인지 뭐 누구 이익인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잠깐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게 또 검찰 조직도 거의 망쳐버리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잠깐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는 그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냥 잠시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적시한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석방되고 이걸 여세를 몰아서 헌재를 압박하고 또 재판부의 내란죄 본안 재판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빅픽처가 아니면은 큰 그림 하에서 하는 거겠지. 적시항고를 그냥 포기하는 게 바로 했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럼 공범이죠. 그렇게 대란 그렇죠.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흐름을 이런 게 얘기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 말이 사실 돼요? 이제 뭐 말씀하신 그 사자해동 사인이 뭐 안가에서 모였다더라. 그렇죠. 삼청동 안가에서 뭐 후속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계엄 이후에 실패 이후에 후속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표한 것은 성관위에 출동한 사람 중에 대검 각 수사부에 고위 검사 2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검사가 뭐 포렌식을 하진 않거든요. 검사가 직접 아마 수사관도 대동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보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곳곳에 검찰의 관여가 밝혀질 거고 밝혀질 거라고 뭐 추측이 되고 그러면 심우정은 이것이 검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그래요? 수도 있어요. 이걸로 끝날 거를 갖고 이만해도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형식장애 절차적인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을 뿐인데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평의를 새로 해야 된다. 뭐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말씀하신 흐름하고 합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뒷바람을 일으켜서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형사재판에도 공소권 없음 등등의 주장을 한다. 그래서 뭐 절차를 모두 무효화시킨다라는 큰 그림이 있다고 그런 저는 생각해요. 그림이 있고 근데 법률가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법률가들이 법 기술자들이 움직이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막판까지 중도에 왜 이제 한다 만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쑥 들어갔던 게 기각된다는 확신을 가진 거였거든요. 케이크도 준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기각이 확실하다는 걸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삼아서 4대4, 4대4. 5대3 얘기를 계속 그렇게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연장선일 거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아폰 통화 내역 대검 차장과 뭐 통화한 거 그리고 직접 거기도 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과학 대검 수사 예. 과학수사대 과장. 예,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 똑같잖아요. 그 안부 전화한 게 그 예, 내면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하고 뭐 통화를 네 명이 그 개업 날 밥 먹으러 오랜만에 만났다고 새벽에 뭐한 소리. 그러니까 연말에 얼굴을 한번 보자고 했다고 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은 심우정 총장의 결심에는 그런 검찰이 내란 공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연루되는 거 이런 게 드러나는 것도 차단하는 것 외에 큰 그림은 자관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면은 그럼 윤석열 지금 대통령 복귀하면은 계엄 또 안 하겠어요? 하죠. 아, 그 무슨 자기 살 길 급하게 없는데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저는 법률가가 아닌 거죠. 법률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국민의 공복에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최악인 건데 그 그림이 아니면은 지금 심우정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아폰 기록을 왜 검찰에다 넘겼냐.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걸 그렇게 막았잖아요. 네. 그렇게 막더니 그런 것도 검찰이 적절히 알아서 마사지를 해줄 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연루되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합리적 의심인 거죠. 이런 게. 결국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또 가는 부분이 이 석방 자체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선고기일 사실 14일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질문 자체가 실제 그렇게까지는 이거는 절차의 문제고 내란죄의 실체와도 관계 없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따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구속 취소도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재판부로서는 흠결 없는 재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아마 서북지법 난동 사건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워낙 극우들 집회가 지금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시끄럽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텐데 검찰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법원이 사실은 할 게 없죠. 재판부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 조항이 위헌 심판 제청을 하는 게 맞잖아요. 좀. 지가 문제다 생각이 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검찰로 책임을 설건이 밀었는데 받아버리니까 이 점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고등부장 판사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1차 기를 한 달 만에 잡았죠. 기소하고 2차 기를 한 달 또 만에 잡잖아요. 석방해 주려고 했던 것 같다. 풀어주려고 작정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이미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상으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절차적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 절차적인 이런 문제를 다 따져놓고 자기는 흠결 없는 재판을 해서 뭐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뜬금없이 김재규 사건을 또 언급을 해요. 설명 자료에. 그것도 뭐냐 하면은 김재규 재심 사유는 불법 구금과 고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절차적 흠결이지만은 이거는 구금이 됐더라도 이 사람의 범죄 중요도를 볼 때는 이건 나중에 다 산입이 될 거잖아요. 직접 손해 보는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굳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게 권력자에게 사실은 미란다 원칙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흉악범한테 적용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권력자한테 간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려고 했는지 이 재판부의 비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만 깔 게 아니라 재판부 이 잘못된 판단이 검찰의 그런 걸 불러왔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내피셜로 가자면은 혹시 소통했나?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저는 이 판사가 정말 주저하고 나에게 뭐 나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줘라는 메시지를 읽은 것은 수사권 존부에 관해서입니다.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절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검찰권이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뭐 관련된 사건으로 인지를 했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중에 이 죄를 인지했다는 뭐 흔적은 없다 이렇게 네. 했는데 논란이 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네. 논란이 되고 있으면 그건 법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상으로 그러면 뭐 논란이 없는 걸 누가 논란을 만들면 법원이 그걸 법률 판단의 사유로 하나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거에 휘말리기 싫고 자기에게 안전장치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재판을 하고 싶다. 그 동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모든 권력은 영속화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권력을 잡음으로써 영속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데 그게 권력의 균형을 통해서 제어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 역할을 방기한 거죠. 그렇죠. 내가 겁나라는 그러면은 자기가 겁나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기의 이런 그 안전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게 참 이 답답한 참 겁니다. 법률가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런 내란 구조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런 재판부 자기들이 안전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심우정은 그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절차가 없는 게 아닌데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에 금요일 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그래도 적시 항고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일주일 내에 적시 항고하면 되고 그럼 상급심이 또 판단할 기간이 있고 하니까 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는 그냥 그 구속돼 있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말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흐름도 바뀌어 버린다. 흐름도 바뀌고 그러면서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 법률가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저는 수사행위는 사실행위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수집하고 뭐 해석하고 뭐 그러면은 이건 기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 우리가 마치 무슨 이렇게 어떤 법정 기한도 불변 기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고 훈시 기간인 것처럼 수사 기간에 너는 무슨 죄를 수사해 무슨 죄 뭐 부패 경제는 검찰이 뭐 그 나머지는 하는 건 일종의 그냥 선을 그 경계를 그어준 거지 이게 권한의 유무가 수사 행위에 불법을 낳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수사 행위는 그냥 사실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수사행위의 위법을 규제하는 건 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압수수색 없는 연장 다른 규제하는 법률이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저도 즉각적으로 수사가 사실행위지 권력행위가 아닌데 그걸 유효 불법 위법의 문제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논란도 굳이 변호인들의 의견을 쭉 적시를 해가지고 그게 마치 사실인 것인 양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난리를 치고 탄핵 있죠.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수처 수의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전문가들이나 전직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검찰이 이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았는데 이첩받은 사건이니까 이게 불법성이 해소된 거 아니냐. 불법이라는 게 없으니까 본인이 자기가 본안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언급을 해서 내가 책임지기 싫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뭐 재판부한테 왜 결정권을 줍니까? 그거 하라고 주는 건데. 뭐 최후의 결정권은 판단하라고. 법관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하기 싫으니까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아주 참 무책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의 뭐 진보 보수 그 극우의 비율이 법원에도 검찰에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극우 보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뭐 로스쿨을 가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그래서 상급심을 두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뭐 법원 마치 판사나 검사들이 진공 공간에서 산 것처럼 아무런 사회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는 신하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결국은 그 비율대로 맞추는 건데 결국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류를 시정하라고 3심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버린 사람이 이제 심우정이죠. 근데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사회의 발전을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보수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다들 왜 이게 윤석열의 석방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 하면은
법률가들이 저걸 어떻게 기각 결정문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게 크죠, 그죠? 쓸 수가 없다는 얘기. 네. 법률가들이 양심이라는 게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사회 체제를 안정시키는 보수가 맞지만은 보수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덮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해요?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뒤집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일조하게 된 게 심우정이가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검찰 내부에서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업무 지침을 정확히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아니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구속 기소할 때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중대한 적시한 거 법에 있는 거를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위법한 겁니다. 분명히 예. 법을 어겼는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아니 검찰이 언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심우정 책임은 클 수밖에 있다. 없는. 예. 예. 자, 이제 결국 남은 거는 탄핵 심판 선고 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14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내일쯤에 고지가 돼야 되는데 고지가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17일 설도 있어요. 월요일. 예. 아, 다음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예. 그 설은 있긴 한데 그 어차피 고중 결정 나지 않겠나. 그리고 헌재가 이 석방에 영향을 받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절차의 문제이고 또 영향을 받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받는 것이 헌법재판과는 별개잖아요. 네. 그건 좀 지장이 없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 이건 뭐 구속 대상이 된 범죄 사실, 범죄 혐의에 뭐 소명이 안 된다거나 또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런 사유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됐습니다. 맞아요. 이건 전혀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범죄 내란죄가 아니었으니까요. 뭐 뇌물죄 관련이었고 뭐 저는 이 우려는 전혀 없다고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평이 아직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평결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재판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일 고심하는 네. 부분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먼저 하느냐, 같은 날 할 거냐, 예. 아마 이런 고민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아하. 얘기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같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하면은 그게 이미 내란에 대한 탄핵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뒤로 물론 이제 한덕수 뒤에 탄핵 소추됐으니까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네. 어차피 이 조건이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변론기를 하루 만에 한 번 만에 그렇죠. 한 번만 했죠. 종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판단을 하면은 쉽게 풀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순서를 정하는 게 조금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부분. 예, 네.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14일 뭐 8대0 얘기도 있고 뭐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8대 0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들이 보수적이고 또 뭐 윤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헌법재판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지만은 네. 법률가들이 그 사실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인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물론 뭐 그 주변에 변론하는 사람들도 다 고위직 출신들이고 한데도 뭐 180도 밖에 있습니다만은 현직 그 이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저는 8대0 나올 수밖에 없는 한 2, 30년 법관을 했던 예. 사람들이죠. 그 다 8분 다 달리 나올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정강훈 세력이 강화문에서 무슨 굉장히 살벌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한 명을 호명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는 건데 예.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오명이 남을 만약에 탄핵에 반대했다가는 정말 긴 역사 동안 뭐 인자에 해고될 그 이름이 남을 거기 때문에 오명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없을 것이다. 판단을 할 헌법재판관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보다 박근혜 탄핵 때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더 훨씬 보수적이었고 네, 안창호 뭐 서기석 뭐 이런 네. 뭐 사람들 특히 더 심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알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8대0 결론이 났는데 내란이라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다고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좀 놀라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내란을 일으킨데 뭐 쿠데타를 이렇게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놀라게 한 점이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놀라게 한 죄라면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형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남은 과제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다음에는 사실은 이 혼란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즉시 곧바로 아마 뭐 다시 재수감 되겠죠.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재구속? 얼마나 범죄 혐의가 많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미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해도 명태균 증거인멸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제가 본인 지시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란과 관련돼서도 원래 검찰이 이제 구속 기간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다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추가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지금 법원이 사실은 아직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직권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탄핵이 된다 그러면 그때 법원이 직권 구속할 수도 있다. 탄핵하고 재판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거죠. 직권 구속하는 가능성이 제일 남아 있고요. 다른 범죄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연루되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사실. 그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수감되는 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뭐 그거는 뭐 곧 다가올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 뭐 남자들이 가장 그 공포에 떠는 꿈이 뭐 다시 재입대하는 꿈이라잖아요. 그리고 피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추가 아니면 재수감될 때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이.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뭐 후보. 안 가볼 때는 한번 가는데 갔다 온 사람이 새로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어느 재벌 총수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구속되고 와서 다음 구속만 막아주면은 뭐라도 다 주겠다고, 뭐라도 하겠다고. 제가 변호사 업무하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마치 무죄 받은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뭐 야당에서는 검찰총장 고발하고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고발하고 하는데 우리가 자관 문제는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공수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수사권도 없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첩을 요구했는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조치다. 수사 능력도 없고 수사 인력도 없으면서 수사권도 없는데 왜 받아갔는지 그게 사실은 이 혼란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점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석방 과정은 첫 번째는 법원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심우정 총장이 적시항고를 하지 않은 현행 법이 살아있고 실무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제도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좀 탄핵 결정 또 선고 날짜 잡히고 또 탄핵 결정이 나야지만이 좀 우리 국민들 좀 잠을 좀 제대로 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내일 아침 최진봉 교수의 수요일 남자 또 이슈 화합 준비되어 있고요. 차성환 교수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